안녕하세요. 비전 메이커입니다. 시청각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어주는 마인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마인에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고 또 네 가지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성경 다번역으로 통독을 해나가는 성경 통독 기능에 대한 설명을 첫 번째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성경 66권별로 강해 설교를 만드는 기능과 또 지나간 모든 설교 자료를 여기에 다 수록을 함으로 인해서 아주 간단하게 빠르게 설교집이 만들어지고 또 앞으로 계속 설교해 나가실 그 모든 에, 원고나 자료를 저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자동 강해집이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유익한 기능이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면 나의 원고라고 해서 나의 자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분 목사님의 자료를 같이 포함을 해서 드립니다. 첫 번째 김정국 목사님은 조직신학을 전공하신 분으로 지금 목회를 하시면서 또 신학교 또 목사님을 주로 가르치시는 그런 분입니다. 이 김정국 목사님의 성경 66권 별 도표를 두 장씩 내장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아주 귀중한 자료니까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고요. 또 김강욱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정년퇴임 하신 분으로서 성경 66권을 절별로 한 구절도 빠짐없이 쭉 읽어나가면서 이거의 원어의 뜻은 어떤 뜻이고 또 그 시대의 문화적인 배경은 어떻고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거의 다 강해를 마치셨는데 저는 10년간 그 목사님의 강해를 들으면서 녹취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약 몇천 편의 녹취, 설교 녹취를 했고요. 또 한편 김강훈 목사님이 창세기 원약서부터 구약 전체를 파노라마식으로 쭉 살펴보는 그런 아주 귀한 설교집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녹취를 해서 같이 제공을 하니까 복음 전파하는데 또 후진들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난 시간에 성경 통독을 시간을 보면 창세기 3장까지 통독하는 기능이 있다는 걸 설명드렸고 그 다음 장 읽으면 그 다음 계속 읽어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반복해서 소개해드리면 개역개정 기본 나오고 그 다음에 8가지 한글 성경 번역본이 나오죠. 개역개정, 그 다음에 현대어 성경, 새번역 이렇게 1절, 그 다음에 이제 2절 이렇게 쭉 번역본 읽어 나가는 방법도 있고 또 한글과 영어를 같이 영어 성경도 같이 읽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소개를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첫 번째 시간을 다시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66권 강해집을 만드는데 예를 고린도 전서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해서 성경 강해 목차 화면 열기를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만들어진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게 빈 화면에 자료가 없습니다라는 이런 메시지가 나오고요. 여기에 본문, 오늘의 본문 4월 1일 날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이 제목을 입력하시고 어디에서 설교했다는 내용을 입력을 해서 1장 1절이 빠져 참 목차 추가를 누르면 첫 번째 목차가 들어갔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고린도전서 설교를 1장 이번에는 4절서부터 25절까지 설교 제목을 이런 내용으로 해서 목차 추가하면 이제 두 번째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본 설교를 한 5편을 일단 먼저 넣어 놓겠습니다. 5편의 설교를 입력을 했고요. 이번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이런 제목으로 입력할 텐데 10장 1절로부터 13절이면 요 사이에 자동 껴들어갈 것입니다. 껴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자, 클릭을 하면 지금 1장 1절로부터 10장 1절, 13절에 껴들어갔죠. 이와 같이 꼭 장절별 순서에 맞게 입력할 필요는 없고요. 저희 마인 프로그램에서 자동 장절별로 이 목차를 정리해 주고요. 또 한편 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똑같은 본문으로 작년에도 또 5년 전에도 설교한 내용이 있을 수 있죠. 같이 다 수록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구절이 몇 년 전에도 했구나, 몇 년 전에 했구나라는 걸 장절 순으로 보여드리기 때문에 바로 볼 수가 있죠. 그 이제 이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은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본문만 만들어지면 저희 비전 메이커의 마인 프로그램이 이쪽 부분을 자동 데이터베이스에 가져와서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 부분을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 구조를 좀 설명드리면 이 전체 화면의 축소판으로 이 그림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부분을 편집실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그 밑에는 비서실이라고 해서 강의하는 모든 그 보조 원고 자료를 여기서 넣고 또 프로젝터로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들을 책꽂이라고 이름 붙였고요. 그래서 책꽂이에 어떤 책들이 꼽혀져 오는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부분은 서재실, 목사님이 갖고 계신 본문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서재실에 가서 꺼내다가 여기다 등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편의상 이쪽을 편집실, 이쪽을 책꽂이, 이쪽을 서재실, 요 두 개를 비서실이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책꽂이 부분을 보면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성경 한글 8종류, 또 한글과 영어 포함해서 11종류의 다번역 성경이 구절이 들어가고요. 또 오늘 성경과 관련되는 구절을 개역개정서부터 원어 성경까지, NIV, KJV 원어 성경까지 본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본다는 얘기는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자동 만들어져서 보여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요 밑에 부분은 오늘 설교하는 고린도전서와 관계되는 관련된 성경들을 강사의 자료를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그냥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6절을 오늘 본문과 관계는 설교문을 넣고 싶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한편 어떤 건 뭐 쉬운 성경으로 로마서 5장 2절로부터 7절까지 이렇게 삽입하면 쉬운 성경으로 이게 본문으로 삽입이 됐다. 이런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킹제임스 버전의 구약의 민수기 7장 1절로부터 8절 이 구절을 삽입을 하면 이건 킹제임스 버전 이렇게 영어 성경서부터 원어 성경까지 다 참고 자료 인용할 성경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쪽 녹색 부분은 관주 성경이라고 해서 고린도전서 10장과 관계되는 관주 성경이 여러 문헌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헌 자료를 다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수록을 했고 본문이 정해지면 자동 관주 성경을 가져옵니다. 한편 고린도전서 10장과 관계되는 여러 그림 자료들, 또 성지 자료들 또는 뭐 성막 자료들을 자동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게 클릭을 하면 바로 도표가 보이고 이걸 송출하면 송출을 하면 이 화면만 프로젝터로 나가기도 하고 또 설명하다 보면 포인터를 이렇게 줄 필요가 있죠. 그렇게 하면 이 포인터가 4개가 있는데 이 포인터를 쓰고 싶다. 이 포인터를 클릭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위치시키면 이 화면이 프로젝터에 송출된 화면에도 똑같은 위치에 이런 포인터가 보이게 됩니다. 뭐 이런 포인터를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큰 걸 바꿀 수도 있고 이렇게 포인터를 크기를 크게 4종류로 이렇게 바꿔서 시각적으로 지금 어디를 설명을 하고 있다, 어디를 중점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부분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포인터 기능이 있습니다. 그 한편 미리 이렇게 오늘 본문에 따라서 관련된 성경 구절도 있지만 강해를 하시면서 즉석에서 어떤 성경을 같이 보기 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위해서 즉석 성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즉석 성경 버튼에서 여기서도 개역 개정을 볼 거냐, NIV로 볼 거냐, 또는 한글 8종의 다번역으로 볼 거냐, 또는 뭐 영어로만 볼 거냐, 한글 영어 다 섞어서 볼 거냐. 가령 한글과 영어 다 섞어서 보겠다. 이걸 선택을 클릭을 하고 마가복음 1장 1절 클릭을 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8종류의 한글 성경하고 그 다음에 3종류의 영어 번역본 이렇게 해서 11종류의 성경이 1장 1절 또 마가복음 1장 2절은 또 어떻게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같이 보면서 할 수 있고요. 또 이거 송출 버튼 클릭하면 요 슬래시 P라는 이 페이지 이젝트의 약자를 썼는데요. 요 만나기 전까지 요것이 한 화면으로 프로젝터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 화면은 그 다음 마가복음 2장서부터 그 다음 하트가 슬래시 P가 나올 때까지 이것이 한 화면으로 해서 송출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서 하나 화면은 너무 양이 많다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슬래시 엔터 쳐서 슬래시 P 해서 페이지에 넘겨라는 마크를 넣으면 넣고 송출 버튼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페이지 그 다음 P서부터 여기까지 한 페이지 이렇게 자동 파워포인트 같은 화면이 만들어져서 나갑니다. 그런 기능이 있고요. 이외에도 오늘 개역개정 고린도전서 본문을 같이 한번 쭉 읽어나갔으면 좋겠다. 클릭을 하면 강사 모니터에 지금 첫 번째 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 그 다음 송출 버튼 누르면 그 다음 자막 나갈 것이 이렇게 쫙 보입니다. 그래서 인도자가 보는 화면이고 성도나 또는 신학생들은 이 화면만 프로젝터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능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실제로 프로젝터로 송출했을 때의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를 반복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지금 10장 1절을 하고 있는데 8절로 건너뛰고 싶다는 게 8절 있죠.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8절을 바로 건너뛰게 되죠. 이런 기능이 있다는 설명을 드리고요. 관주 성경도 마찬가지로 좀 전에 보였던 이런 모습으로 같이 보여줍니다. 한편 오른쪽에 이쪽 서재실을 보면 오늘 본문과 관계되는 목사님의 자료를 갖고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료를 가져오는 게 모두 15종류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갖고 있는 파워포인트 자료를 좀 인용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파워포인트 자료 중에서 성경에 대하여 이 파워포인트를 갖고 오겠다. 이렇게 먼저 등록이 되고 그게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냥 닫으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뭐 다른 파워포인트 자료를 써도 되고 또는 동영상 자료를 클릭을 해서 이 자료를 내가 이제 쓰겠다. 이런 식으로요. 또 한편 이게 설교한 그 녹음 파일이 있다. 그러면 녹음 파일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이와 같은 탐색기 창이 나오는데 저희는 비전 유저 외장 하드든 또는 USB 128GB로 제공이 되는데 거기는 비전 유저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즉 사용자 자료를 여기다 다 보관하십시오라는 뜻으로 비전 유저 폴더에 보관되고 여기에 미리 자료 성격에 적합할 것 같다는 폴더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령 심층설교에 가서 김강훈 목사님의 설교 녹음에서 고린도전서 뭐 이거를 오늘 설교에 관계된 녹음 파일이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게 바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과 관계된 녹음을 연결할 수 있고 한편 이제 인터넷 오늘
강의하면서 필요한 인터넷 주소라든지 또는 유튜브 주소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그 주소, 지금 네이버로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넣어놨는데 확인 누르면 네이버 그 홈페이지로 바로 뜨죠.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성경 통독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 개요 이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 삼아 말씀드리면 고린도 전서 전체 책 개요가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똑같이 슬래시 P라고 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프로젝터로 내보냈을 경우에 한 화면에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요. 너무 양이 저기 하면 P로 없애버리면 됩니다. 없애면 그리고 편집 모드로 해서 P를 없애면 여기서부터까지가 한 페이지가 나가죠. 그건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또 고린도전서 도표 이거는 김정국 목사님의 성경 66권 별로 도표 2장씩 들어갔다고 소개해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고린도전서 전체 어떤 내용이다. 또 한편 저희 비전 메이커에서는 각 성경 1189장별로 개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어떤 내용의 내용이다. 그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도표 세 번째서부터 또 장개요 이 파일은 사용자께서 요약된 자료가 있으면 등록해서 사용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리저브 해놨습니다. 예약을 해놨습니다. 비전에서 제공하는 것은 개요 자료와 도표 1, 2, 장 개요 자료이고 나머지 여기는 사용자께서 필요한 자료를 연결해서 쓰시면 됩니다. 한편 이쪽에 단락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15개까지 단락을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락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도 있고 또는 1대지, 2대지 이렇게 대지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됩니다. 즉 1대지에 대한 설명을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을 여기다 쭉 만들어 놓는 거죠. 또 그 다음에 2대지 만들려면 2대지 화면을 만드는 거고 그 이쪽 편집창을 보면 하나의 단락에 그림을 8장까지 등록을 할 수 있고 또 텍스트 거기에 이제 필요한 텍스트 자료를 입력하고 또 그 필요한 그림 자료도 넣어서 하나의 슬라이드 화면처럼 만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송출 버튼도 눌러서 이제 시청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으며 또 이 단락별로도 이 단락만 해도 사실 1시간 분량의 내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림 8장까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락별로도 녹음을 할 경우에 녹음 파일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또 요 단락에서 필요한 자료 여기에도 등록할 수 있지만 이 단락에 필요한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 자료가 될 수도 있고 단락별로도 이렇게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비전 메이커의 그 시청각 프로그램은 3차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3차원이라는 거는 우리 지금 성경 권별로 지금 66권별로 만들고 있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각 책별로는 목차가 만들어지겠죠. 오늘 본문이 몇 절부터 몇 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해서 하겠다. 이제 이것이 이제 목차 부분이 되고요. 여기 좀 목차를 넣었죠. 그게 이제 목차 부분이 되고요. 하나의 목차에는 15개까지 단락을 1단락, 15개 단락 또는 1대지서부터 15개 대지까지 그다음에 파일들 필요한 자료, 파워포인트라든지 내 컴퓨터에서 작동되는 모든 자료들을 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파일 연결할 수 있고 또 단락별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런 슬라이드 파일을 만들어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차원이라는 건 벌써 이렇게 책별로 또 그 밑에 목차를 두고 또 단락도 두고 그 밑에 또 자료들이 들어가는 3, 4차원의 교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오늘의 목차와 관련해서 단락을 5개 정도 사용을 했는데 나중에 추가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6번째 단락에 넣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내용이 3단락과 4단락 사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 사이에 끼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락을 여기에 보면 단락 추가가 있죠. 어느 앞으로 단락을 추가한다. 그래서 단락을 추가할 수도 있고 또 하나의 단락에 보면 단락별로 그림이 8장 넣을 수 있는데 뭐 단락별로 그림 8장까지 필요 없고 한 4~5장만 넣어도 된다. 또는 다 꽉 채우면 확장성이 없으니까 아, 오버할 때는 단락을 오히려 더 늘리더라도 그림은 한 5장 정도 두고 남은 6장 정도는 여유 있게 둬서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여기다 더 추가로 그림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든다면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일종의 2차원적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많은 자료를 넣다 보니까 한 1000편 이상의 그 슬라이드가 들어가고 그럼 또 용량도 많이 커지고 또 1000편의 그 슬라이드 하나 다 꺼내서 매번 보려면 어렵기도 하거니와 지난번에 강의했던 거 다시 찾아 들어가려면 이게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저희 프로그램 이용하면 여기 단락이 있으니까 어느 단락으로 바로 건너뛸 수도 있고 또 단락 이전에 어느 목차에 대한 내용 클릭해서 어, 이렇게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성경 66권별로 자료를 관리하고 또 화면 만드는 기능을 설명드렸는데 이 화면 만드는 이 기능은 주제별, 책별 만드는 이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것도 이 화면에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쪽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만든 자료를 가지고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성경의 목차 열기를 하면 지금 만들어졌던 이렇게 다 보이죠? 그 설교한 목차 중에서 요거를 만들었었죠. 만든 게 아니라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를 본 거죠. 더블 클릭하면 좀 전에 소개했던 그 화면이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클릭을 하면 한글 8종류의 그 다번역 성경이 나오고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지금 프로젝터에는 어떤 화면이 나가냐면 이렇게 인도자 성도들 또는 신학생들과 같이 다번역 성경 같이 읽어보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강사는 현재 이 원고가 지금 프로젝트로 나가고 있다. 다음 송출 예정인 자막은 이 자막이다 라는 것을 한 번에 같이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지금 프로젝터로 나간 화면에 시청자 화면이 너무 글씨가 너무 커서 좀 줄이고 싶다. 한 30자 정도로 줄였습니다. 줄이면 점점 꽉 찬 느낌이었는데 좀 줄었죠. 이렇게 내 모니터에서 또 시청자별로 여기 칼라이거에 있는 건 이제 글꼴 색깔로 바꿀 수 있고 물론 글씨 서체도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거 좀 창을 줄여서 그 안에 걸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크게 작게 보는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과 관계되는 거를 현대어 성경을 보고 싶다. 그 현대어 성경으로 파워포인트와 같은 화면이 자동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도자는 지금 이 화면으로 현대어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고 시청자는 성도들은 또 신학생들은 이 화면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인도자는 이거가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건너뛰고 싶다는 걸 아까 더블 클릭하면 10절로 바로 건너뛰었고 물론 시청자도 이 화면을 바뀌었겠죠. 한편 이 화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요 밑에 보면 20개 정도의 조각 그림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나는 성경은 이 그림을 바꾸고 싶다. 그래서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도서관에 가서 어떤 책을 빌려오고 여기 있는 책을 하나 반납을 하고 그래서 20개의 그림을 반납하고 다시 그 자리를 채워서 언제든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기능이 있고 이 화면은 저희 비전 메이커의 예배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배용 프로그램에 성경 송출하는 기능과 똑같은 것을 저희 마인 프로그램에도 같이 작동이 됩니다. 한편 여기에 보시면 예배 화면이 있습니다. 예배 모델로. 그래서 저희 비전 메이커에는 예배 프로그램이 있고 이렇게 성경 공부 프로그램이 있는데 서로 연동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던 어떤 그 자료들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연동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이 뭐 쉬운 성경 아까 클릭을 했던 거 있죠. 쉬운 성경 로마서 이것도 역시 똑같이 송출하면 이렇게 계속 나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뭐 파워포인트 자료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파워포인트도 등록을 해서 제 프로그램에서는 파워포인트 대신 한쇼로 연결해 놨네요. 같은 프로그램에도 한쇼로 작동하게 할 수도 있고 파워포인트로 작동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작동, 이것도 고린도서 도표 이것도 강사가 보고 또 송출 버튼 클릭을 하면 성도들은 이 화면 이제 크게 보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요 화면 만드는 기능은만 빼고 나머지 여기를 어떻게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